인간관계의 비밀, 카네기의 저서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스스로 마음이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다. 명심해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상대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시기를 달라고 협박할 수는 있다.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직원이 당신이 있는 눈앞에서 일하는 척하게 할 수 있다. 회초리는 위협으로 아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어설픈 방법에 사람들은 반항하게 된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 저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인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성적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이 두 가지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존 듀이 교수는 이를 약간 다르게 설명한다. 듀이 박사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자극은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 책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는 자존중감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모든 것을 바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보통 성인들이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건강과 장수, 음식, 수면,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내세의 삶, 성적 욕구의 충족, 자녀들의 행복, 자존감감. 한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욕구는 충족되어질 수 있다.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기본적이지만 점차 채우지 않는 욕구가 있다. 그것은 프로이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 하고 듀이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표현하는 자존감이다. 링컨은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한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한 적이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라고 했다. 주의할 것은 그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라고 했네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인간은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생존의 본능이 있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생존의 본능,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 칭찬한다. 인정받고자 한다. 욕구, 바람,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갈망이라고 한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인간의 욕구이다. 사람들의 이런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은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심지어 장이 있어도 그의 죽음에 슬퍼할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이다. 나는 어렸을 때 미주리의 농장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 아버지는 지구력 저지 종 돼지와 혈통이 좋은 흰머리 소를 키우고 있었다. 우리는 가축품 병회에 돼지와 소를 출품해서 1등상도 많이 받았다. 아버지는 1등상인 파란 리본을 하얀 천에 두었다가 손님이 집에 오면 천을 꺼내서 자랑했다. 아버지가 파란 리본을 꺼내면 나는 다른 한쪽을 끝을 잡았다. 돼지는 상에는 관심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상을 통해서 아버지는 자신이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다. 조상들이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없었다면 인류의 문명은 없었을 것이다. 문명이 없으면 인간도 동물도 다를 바가 없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다면 못 배우고 가난한 식료품 가게 점원이 우연히 손에 들어온 법률책을 가지고 공부에 몰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식료품 가게 점원은 바로 링컨이다. 찰스 디킨스가 불멸의 소설을 쓰게 한 것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 크리스토퍼 렌경이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게 했던 것도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 이 욕구는 록펠러가 평생 쓸 수도 없는 돈을 벌게 했다. 이 욕구가 여러분의 동네에 가장 부자인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짓게 한다.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유행하는 차를 타고 자식 자랑을 하는 것도 이 욕구 때문이다. 이 욕망이 많은 청년들이 갱단에 가입하게 한다. 요즘 제일 범죄자들은 자아가 강해서 잡히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자신을 영웅처럼 그려놓은 신문을 달라는 것이다. 자신이 신문 지면에 배우나 정치가와 같은 유명인들과 나란히 실린 것을 보면서
전기 의자에 앉을지도 모르는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라고 전직 뉴욕 경찰국장인 멀론이는 말한다. 당신이 언제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는지 나에게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가 있다. 그것이 당신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존 디 로케fel러는 전국 베이징에 병원을 세워 그가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도록 돈을 기부하는 데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꼈다. 반면에 달린 저는 은행 강도짓을 하고 살인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다. 수사관들이 그를 찾아가자 그는 미네소타의 농가에 달려들어가 외쳤다. 나는 딜린저다. 그는 자신이 공개 수배 인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딜린저야. 그는 이렇게 외쳤다. 딜린저와 록펠러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느꼈느냐 하는 것이다. 유명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흥미로운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다. 조지 워싱턴도 미 합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리기를 원했다.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겸 인도 총독이라는 호칭으로 또 예카테리나 여자는 여왕 폐하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편지는 읽어보지도 않았다. 영부인 시절 링컨 여사는 클린턴 장군의 부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앉다니. 버드 제독이 남극 탐험을 나설 때 100만 장자들은 빙산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조건으로 탐험 비용을 지원했다. 빅토르 비고는 파리의 이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는 욕심을 부렸다고 한다. 세익스피어조차 가족을 위한 문장을 얻으려 노력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관심과 동정을 받고자 아픈 척하기도 한다. 맥킨리 여사의 예를 들어보자. 맥킨리 여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인 남편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막고 자신의 침대 옆에서 몇 시간이고 간호하게 했다. 또한 그녀는 치과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을 잡아두었다. 남편이 존 회의와의 약속에 가려고 하자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메리로버트 라인 하트는 수목을 받으려고 건강한 젊은 여성이 환자가 된 경우를 이야기해 줬다. 어느 날 이 여성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나이겠지요. 나이가 많아서 결혼도 힘들고 사흘날은 많은데 기대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녀는 몸져 눕고 말았어요. 10년 동안 노모는 음식 접시를 들고 3층으로 내려가며 그녀를 돌봤어요. 그런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는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녀는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옷을 챙겨 입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과 간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면 환상에서라도 인정받으려고 미쳐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다른 질병으로 아픈 환자를 합친 것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더 많다고 한다.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매독이 뇌 세포를 파괴하여 정신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안다. 사실 모든 정신질환의 절반 정도는 뇌 조직장애, 알코올, 동물 그리고 외상 같은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 놀랍게도 뇌 조직이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 사후 부검을 해도 그들의 뇌세포는 정상인들의 뇌세포와 다름이 없이 건강하다고 한다. 왜 이런 사람들은 미치게 될까? 나는 유명 정신의사에게 질문해봤다. 이 의사는 이 방면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많은 상을 받았지만 자신도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정신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감을 정신 이상 상태에서 느낀다고 한다. 그러면서 의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환자 중에서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 성적 만족, 자녀와 사회적인 지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와 식사하는 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그녀에게 2층에 있는 다른 방으로 식사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쳤습니다. 상상 속에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전혀적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영국 귀족과 결혼했다고 믿고 있어서 자신을 스미스 부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네요. 자녀에 관해서는 그녀는 지금 자신이 매일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진을 올 때마다 그녀는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아기를 낳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꿈을 가득 실은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부서졌지만은 정신 이상에 걸린 후에 따뜻한 상상의 섬에서는 모든 범선이 바람에 돛을 벌럭이며 항구로 들어오고 있다. 비극적인가 잘 모르겠다. 그녀의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뛰어난 의사여서 그녀의 의식이 제대로 들어오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훨씬 행복하니까요.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이 당신이나 나보다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 이상에 걸린 상태에 만족한다. 왜 그럴까?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들은 당신에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도 끊어줄 수 있고 이슬람 교주인 아가 칸에게 추천장을 써줄 수도 있다. 그들은 꿈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한 것이다.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제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를 생각해봐라. 역사상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알기에 월터 크라이슬러와 찰스 슈왑 단 2명이다. 왜 앤드류 카네기는 수왑에게 연봉 100만 달러를 주었을까? 슈왑이 천재여서? 아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철강 제조를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천만에. 그는 내게 자기보다도 철강 제조 공정을 잘 아는 사람이 회사에 많다고 말했다. 슈왑은 자신이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은 자신이 사람을 잘 다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가 한 말을 동판에 새겨 모든 가정학교 과학의 사무실에 걸어두어야 한다. 학생들은 라틴어 동사 변화와 브라질의 현관 강문형을 외우는 대신에 이 말들을 외워야 한다고 한다. 이 말대로만 하면 나와 당신이 삶은 변할 것이다.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인 것 같습니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비결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상사의 비난만큼 사람의 의욕을 꺾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교포가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칭찬하려고 애쓰고 결점을 찾아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들면 나는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슈왑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정확히 반대로 한다.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지만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세계의 많은 훌륭한 사람을 만났지만 지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인정받을 때보다 비난받을 때 일을 더 잘하고 더 기운차게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앤드류 카네기의 경제적인 성공의 원인 중에 하나도 이것이다. 카네기는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동료를 칭찬했다. 카네기는 심지어 묘비에도 직원의 칭찬을 새기고 싶어 했다. 그가 작성한 칭찬은 다음과 같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안 현명한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진심으로 칭찬한 것은 록펠러의 성공 비결 중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서 그의 동업자인 에드워드 T. 베드포드가 남미에서 물건을 잘못 구매해서 회사에 1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 록펠러는 그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이미 상황은 종료된 상태였다. 그래서 록펠러는 칭찬할 거리를 찾았다. 그는 베드포드가 투자한 돈에서 60%를 회수한 것을 축하해 주었다. 그만큼 회수한 것도 대단해. 프로랜드 지급 펠트는 브로이드 웨이의 유명한 제작자였다. 그는 평범한 소녀를 스타로 만드는 뛰어난 능력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아무도 두 번 볼 것 같지 않은 평범한 소녀를 무대에서 신비롭고 고혹적인 여성으로 변신시켰다. 칭찬과 자신감의 힘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몇 마디 칭찬과 배려로 평범한 여자들이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현실적이었다. 그는 주당 30달러였던 코러스 걸의 급여를 175달러까지 인상했다. 그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공연이 시작되는 날에는 주연 배우에게 축전을 보내고 코러스 걸에게 아름다운 장미를 선물해 주었다. 단식이 유명했을 때에 나도 6일 밤낮을 먹지 않은 적이 있었다. 어렵진 않았다. 6일이 지날 무렵에는 오히려 단식 다음 날보다 배가 덜 고팠다. 사람들은 가족이나 직원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음식만큼이나 필요한 칭찬을 6일이나 6주, 심하게는 6년 이상 해주지 않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비니스의 재회라는 영화에서 주연이었던 알프레드 런트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칭찬의 말이더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이들과 친구들, 직원의 몸에 영양분을 주지만은 그들의 자존감은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 그들에게 쇠고기와 감자를 주어서 힘을 나게 하지만 오랫동안 새별들이 불러주는 노래처럼 기억에 남을 따뜻한 칭찬의 말은 인색하게 한다. 몇몇 독자는 아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진부한 이야기야 아참 하라고? 나도 해봤지.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던데? 물론 아첨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아첨은 저급하고 이기적이고 진실하지 않다. 아첨은 실패해야 하고 대부분 실패한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이 불이든 지렁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 것처럼 칭찬에 굶주리고 목마른 나머지 어떤 칭찬이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결혼 전력이 많았던 MD 바디 형제가 결혼식장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 그들은 어떻게 두 명의 미인과 유명 여배우다 세계적인 성악 가수 그리고 백만장자 바바라 허튼 같은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리버티 지혜 기고한글에서 아델라 로저스 세인트 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자들이 MD 바디 형제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였다. 뛰어난 예술가이며 사기계의 여왕인 폴라 제그리가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은 내가 아는 한 최고로 아첨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아부의 기술은 요즘 같은 현실적이고 유머가 넘치는 세상에서 잊혀진 기술이지만 이 기술이 MD 바니 형제들이 여자들을 유혹하는 무기인 셈이지.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에 약했다. 디즈레일러 여왕을 만날 때 아첨을 많이 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흙손으로 벽에 흙을 버르듯 여왕의 아첨을 했다. 하지만 디즈레일리는 광대의 한 대형 적을 통치하는 수상으로 곧장 명민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자신의 방법을 만들어서 사용한 천재였다. 그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반드시 효과적이라는 보장이 없다. 길게 보면 아첨은 득보다도 실이 많다. 아첨은 위조지피와 같아서 나중에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아첨과 칭찬의 차이는 뭘까? 그것은 간단하다. 칭찬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고 아첨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 칭찬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아첨은 입술에서 나올 뿐이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이 비난한다. 너는 최근에 멕시코 시티에 있는 차폴테펙 궁정에서 오브레곤 장군의 흉상을 보았다. 흉상 아래에는 장군의 철학이 담긴 문구가 새겨져 있다. 너를 공격하는 적을 두려워 말라. 너에게 아첨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나는 아첨하라고 제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가는 정반대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조지 오스는 버킹엄 궁의 그의 서재벽에 6개의 격언을 걸어 놓았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값싼 칭찬을 받지도 주지도 말게 하라. 아첨은 바로 값싼 칭찬이다. 전에 아첨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아첨이란 상대방이 자신을 생각하는 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 아첨을 해서 만사가 다 해결되면 모든 사람들이 아첨을 하려 할 것이다. 그러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인간관계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은 자신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 이제 잠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천박하고 거짓인 아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든지 나보다 나은 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는다고 에머슨은 말했다. 에머슨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몇천 배 더 진리일 것이다. 우리 자신의 업적,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만 생각하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첨 따위는 있게 될 것이다. 진실하고 정직한 칭찬을 하자.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이 칭찬했던 것을 잊어도 당사자는 오랫동안 두고두고 되풀이할 것이다.